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눈에 띄는 코인이 있죠. 비트코인 SB입니다. 21.4% 상승하면서 318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크래그 라이트가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트코인 SB의 상승은 자전거래 조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SB. 이것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소식 뒤에 또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그 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등 여러가지 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소식은 또 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 이거 다루기 싫은데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제 나온 소식을 봤을 때 암호화폐 소득을 복권 수익과 동일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까지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그런 발상이었는데요. 해석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이런 추측들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어치 투자를 했다가 50%를 날려먹고 5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인식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44만원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소득은 없고 손해만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 이거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빗썸에 대한 과세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단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었었고, 손익에 상관없이 일단 거기서 22%를 세금으로 매겨가지고 뜯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소득의 최대 42%의 고율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지금 논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심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래소한테는 그런 식으로 뜯었어요. 그렇지만 암호화폐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게 된다면은 종합소득이 합산되지 않아가지고 순수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상이죠.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는 것인데 돈을 잃어도 손만 대면은 일단 돈을 뜯어가겠다. 거의 날강도 같은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부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거친 업계의 반발 때문에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의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이번에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것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후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게 정상이죠. 결과를 보고 세금을 이제 매기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에 새로운 과세 방안이 생긴다면은 이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정식 금융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과세 방안이 마련되게 되면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그러니까 제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에 너희들 자유롭게 거래하고 보호도 해주겠다. 예를 들어 이제 동네 건달들이 우리에게 자리세를 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를 해주겠다. 다른 나쁜 놈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리세 내는데 보호도 안 해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SEC 역시 디지털 자산 혁신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주체로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라는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기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건설적인 목표죠, 이것도. 자, 부디 암호화폐 과세 방안 다른 나라 따라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과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확인 가상 계좌 발급 재계약을 위해서 시중은행들과 막바지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돼야 또 신규도 열리고 그렇게 되겠죠. 일단 은행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객 신원 확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거래소를 확인하고 거래를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말이죠, 이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겠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나마 은행과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거래소 4개밖에 안 되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인데, 세금을 뜯고 싶으면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약간 숨통을 틔워줘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약건도 이제 무사히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펀디X와 국내 프로젝트 캐리 프로토콜이 전략적 업무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캐리 프로토콜의 토큰이 있죠. CRE가 펀디X 결제 시스템에 탑재가 되면서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등 전세계 30개국에 위치한 펀디X 파트너 엑스포스 상점에서 결제 옵션으로 사용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에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에 무엇이든지 물어봐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팀의 인사를 전하고 대시팀을 칭찬하면서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에이다 지갑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다이달로스와 레저나노사의 하드웨어 지갑이 통합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레저의 사용자들은 그들의 계정을 다이달로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유로피언 유니언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IBM 리서치 팀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며, 무엇보다 이제 곧 시작되게 될 2020년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에도 찰스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꽤 좋은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준비해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에이다인데요. 그는 또한 2월 중순 우로보로스 하드포크를 기대하고 있으며, 하드포크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소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칼다노 벤처스 캐피털 및 엑셀레이터 부분 이머고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코비아 그룹 인피니티 블록체인 홀딩스와 함께 전략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머고는 여기에서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만에 또 리브라에 관련된 짧은 소식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가 이 리브라에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2020년도에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68%가 올해는 리브라가 출시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까지는 전망이 좋지 않은 리브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SB. 이 SB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마지막 개인키 조각을 입수했다는 소식, 그리고 2월 4일날 예정된 비트코인 SB 제네시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전부 다 구라고 결국은 이 조작된 가격 펌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99.99999999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계속 9999 거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소식 때문에 오늘 SB 펌핑이 온 것일까요? 직접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 때까지 간 막장 국가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번에 페트롤을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 개설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도박으로 한번 관심을 끌어보겠다라고 마지막 안간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피토시프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식이었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자오장펑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라리 거래소에 맡겨라. 프라이빗키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래소에 맡기는 것이 더욱더 믿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큰 거래소에 맡기게 되면은 해킹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기가 관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 하드웨어 월렛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것이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에 맡기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한번 해봅니다. 자, 한편 그들은 3,880만 달러 규모의 BNB를 오늘 소각을 했다는 소식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귀여운 강아지 웰시콕이죠. 이 나르는 똥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엽죠, 오동통하니. 자,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걸린 소송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 소송들을 하나로 병합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고요. 법원에서는 아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3건이 있었고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합친 것이다,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진행을 했는지, 테더가 과연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있는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시세를 조작했다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들이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테더나 비트파이넥스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소송을 거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보통은 자신이 트레이딩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린 것을 이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나, 참 씁쓸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팀 드레이퍼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보급이 되게 될 것이고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2년에서 3년 내에 비트코인이 일부 개선점을 해결하게 된다면 법정 화폐를 사용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2년에서 3년이면은 이제 코앞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세계의 경제가 폭망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각 나라의 법정 화폐를 믿지 않으면은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되겠죠. 자, 어느샌가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은근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 같은 경우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활동을 할 때 비트코인 개발에 관련해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요. 그는 사토시의 익명성은 비트코인의 상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을 만한 모든 증거는 죄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크레이그는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사토시의 이메일을 읽어보신 분들은 크레이그랑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리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체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온 피델리티가 그들의 채굴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채굴 관련된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비트코인이 미래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시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따라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지금 추세선 바닥에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밑으로 꾹쭉 자빠질 수도 있겠죠.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일봉입니다. 도미넌스가 위태위태한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채널 하단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봉인데요. 지금 크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술파티를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3차까지 가는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많은 분석가들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일시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8,200불대까지 3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시리즈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서 지금 마감이 되었고 8% 이상 가격 하락이 나온 상황이다. 추가적인 하락 직전에 반등이 올 수도 있겠는데 하락하게 된다면 8,000불이나 8,200불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등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7,700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7,700 아래로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마감을 봐라. 엄청나다. 겁나게 좋다. 누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간에 나는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종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 알트 시즌은 올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토시 차트인데요. 이 추세선을 최근에 뚫고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무려 2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었던 추세선인데 이번에 그거를 뚫은 것이죠. 과연 이것이 가짜 상승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을 상대로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최근에 여러 알트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알트코인의 축제가 계속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및 광고 클릭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